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그 AI가 다시 네, 터져서 많은 그러니까요.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예, 그 AI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친구들이 있는 곳이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네. 예, 동물원.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금류 보러 가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AI만 터지면 이제 그 조류사가 다 폐쇄되고 동물원 자체가 폐쇄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저 걔네들은 죽이거나 하진 않죠. 아니요, 지난번에 AI 터졌을 때 그 서울대 네, 공원은 죽었죠. 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애들까지 죽어갖고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몸에 되게 가깝게 와닿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동물원에 간 어린 친구들 인터뷰를 보면서 음, 진짜 저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마침 그 동물원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동물원이 정말 많잖아요. 종류별로. 네. 아주 크기도 다양하게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데 동물원 법이 없어서 제가 맞아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가 위클립의 15회에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동물원법이 없다. 동물원법이 발의된 게 있는데 좀 통과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작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가 돼서 1년 뒤인 지난달 30일, 5월 30일부터 드디어 발효가 됐습니다. 아니 네, 일단 박수부터 친 이유가 네. 뭐냐면은 아니 동물원이 버젓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동물원법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것 관리를 자체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데다가 네. 뒤늦게라도 어떻게 동물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어서 네. 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근데 자 이제 됐으니까 우리 딴 이슈로 옮겨가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요게 또 제대로 제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내용을 좀 불러드릴게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동물원만 아니라 수족관까지 같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요즘 수족관 되게 많으니까. 많아지고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약자를 동물원법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약자는 동물원 수족관법이거든요. 네. 동물원 수족관법. 이거의 이제 핵심은 기존의 동물원 수족관들이 전혀 관리나 등록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공원 녹지법 아니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런 전시 시설로서 좀 관리가 되어 왔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이 동물원 수족관법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무조건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만들었어요. 등록제. 등록제. 네.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은 동물을 10종 이상, 동물 종류가 10종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 동물 숫자가 50개치 이상이 되면 동물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수족관은 이 크기로 기준이 잡혔는데 수조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조의 그 물 용량, 수조 용량 자체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등록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거에 해당되는 동물원이 46개, 해당되는 수족관이 10개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이 곳들은 이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죠. 사실 열 종류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15회 때 유클리드 15회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땅 크기에 비해 동물원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동식 체험 동물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소규모 동물원들. 근데 정말 작은 동물원들은 빠졌겠지만 웬만하면 10종 이상은 다 키워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동식 동물원도 이번에 등록제에 해당된다. 그런 네.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이 생긴 지 몇십 년 만에. 네. 예. 사실은 거의 100년 만이에요. 창경궁이 맞다. 1909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AI 터지면서 네. 동물원 안에 가금류도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 동물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면은 네. 갖가지 질병들로부터 그러니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동물원 질병관리, 동물원 동물의 질병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갔는데요. 우선 등록 대상인 동물원은 무조건 한 명 이상의 수의사를 의무 고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해양 포유류를 사육하는 수족관은 이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고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 당연히 있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아니에요. 네. 뒤에 사족 붙이지 마요. 이상하게 꼭 법 제정하면서 사족 들어가면은 네. 앞에 그 내용들이 네. 무력화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네. 수의사를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이제 비상근직으로 촉탁 수의사로 이제 뽑아도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건 살짝 좀 아쉽네요. 그렇죠. 항상 가까이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이 아이들을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밖에 계시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큰 것들은 뭐 이게 동물원 이제 등록을 할 때 시설 기준, 그다음에 이 거기 인원 기준, 전문 인력 기준, 사육사, 수의사 같은 전문 인력 기준, 그다음에 질병 관리 계획을 발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끔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 제대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저희가 네. 동물원법 얘기를 할 때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동물원이 아직 관리도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악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처음 그 동물원이 생길 때요. 사람을 위해서 맞아요. 예, 온전히 사람만을 위한 곳이었다면 지금은 동물권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때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동물원법이 동물 복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 복지 입장에서 사실은 동물원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13년에 발의가 됐던 법인데 2016년에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네. 근데 당시 발의가 됐을 때는 동물원 동물의 동물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동물원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의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주동물원이라는 곳에서 막 동물 때려서 교육시키고 이런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빨리 동물원법이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19대 장하나 의원님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같이 발의했는데 네. 이게 엄청난 반대에 시달리다 보니까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물원의 등록과 관리에 대한 부분만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런 부분은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네, 그거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뭐 적정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지 말 것. 요렇게만 선언적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동물보호단체나 장하나 의원님이 요구했을 때는 아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각 종마다 사육시설을 별도로 다 규정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고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싹 빠졌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빠진 것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거를 허가제로 처음에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허가제보다 아래 단계 이제 등록제로 이게 처리가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시도지사가 이제 처음으로 동물원 등록을 받아서 수족관 등록을 받아서 이제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직원들도 거의 부족하잖아요. 동물을 보호 담당 공무원들도. 근데 과연 이걸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동물보호단체들이 요구한 거는 이거를 관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환경부 산하에. 그래서 거기에는 수의사 같은 전문가도 들어가고 동물보호 활동가도 들어가고 이런 민간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점검도 같이 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싹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과연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 시도지사가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빠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등록제로만 됐다. 등록제로 그리고 됐다.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관리를 어쨌든 법으로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들어간 것 같고 어쨌든 허가제로 한 거를 등록제로 바뀌었고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한 거를 삭제시켰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의된 법에서 취지도 굉장히 후퇴를 한.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의 취지 자체를 법 자체를 잘못 보고 있는 건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발의하거나 동물보호단체들은 발의했을 때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맞췄는데 그 초점을 맞춘 건데 실제 이제 통과될 때는 기존 동물원 수족관들의 반대가 심했고 또 이 산업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엄청 반대했죠. 이게 혹시 이쪽 산업이 죽을까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걸 빼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의 목적 자체가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모든 법의 1조에 보면은 그 법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에 동물원에 전시되고 있는 전시동물의 복지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상식 수준에 맞춰지는 게 가장 그렇죠. 좋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위클리벳을 진행하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가 상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동물원법 관련해서도 뭐 5월 30일부터 발효가 된 거니까 시작이 네. 된 거잖아요. 만들어져서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정작 처음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취지에서 너무 많이 후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걸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죠. 왜냐면은 동물보호법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법조항이 12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산업 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얼마 전에 통과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물원법도 동물원 수족관법도 조금씩 더 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핵심은 방향이 동물원 동물의 복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근데 저희가 왜 법을 근데 만들기도 힘들지만요. 만들어 놓고 나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개정시키기는 더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동물과 관련된 모든 법은 저희가 위클리벳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다 체감하고 있듯이 네. 동물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미비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네, 신경 맞아요.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꼬는 터놨는데 동물원법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는 네. 시점으로 이제 접어든 거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잘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동물원법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은 네. 예,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고 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어려우니까 네. 그냥 전문가의 영역으로 밀어넣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좋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저는 그 규정들을 좀 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맞습니다. 이게 동물원 수족관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내용이 작잖아요. 네. 법이 굉장히 짧아요. 요럴 때 네, 보셔야 금방 돼요. 볼 수 있습니다. 네. 몇 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네. 왜 동물원 수족관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그냥 단순히 구경시켜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동물권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부모님이 설명을 폭넓게 해주시면은 네. 훨씬 이 아이가 맞아요. 동물을 바라보는 생명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만져보기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먹이주기 체험.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는 좀.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위클리벳이 동물과 사람을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